사실 포스코 포함해서 수출입 비중 높고 배출량 많은 기업에는 100% 무상 할당을 해줘 왔습니다. 그렇죠. 무상으로 할당받은 배출권이 남아서 잉여 배출권을 이제 자기가 배출권 갖고 있는데 이만큼 배출 안 했으면 이걸 시장에 내다 팔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도 화면 하나 띄워드릴게요. 작년 10월에 한겨레 보도입니다. 포스코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잉여 배출권이 1,150만 톤이 남아가지고 2,180억 원의 이윤을 올린 걸로 조사가 돼서 논란이 되기도 했어요. 기후의 눈으로 경제를 읽다. 안녕하세요. CBS 기후로운 경제생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홍종호입니다. 한 주 동안 세계 각지에서 벌어진 기후 현안 전해드리는 주간 기후 브리핑 시간입니다. 오늘도 CBS 경제부 최소연 기자 나와 계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이슈 갖고 오셨나요? 네, 포스코 현대제철 비상, 이재명 알고 보니 환경 대통령. 재밌는 제목이네요. 한번 네. 말씀해 주세요. 이게 배출권 거래제 여기 가져왔습니다. 네. 사실 뭐 포스코랑 현대제철만 비상인 건 아닌데 아무래도 철강이라는 업종 그리고 그 기업 규모 같은 그런 특성상 이제 국내 온실가스 최다 배출 기업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두 곳을 좀 콕 집어서 언급을 해봤습니다. 네, 얘기해 주세요. 이재명 대통령이요, 6월 15일, 그러니까 취임하고 한 열흘 정도 돼서 열린 국무회의에서요, 배출권 거래제 관련 언급을 합니다. 이제 각 부처별 당면 현안 보고를 하잖아요. 이제 환경부 관련해서 한 거예요. 근데 그때 이재명 대통령이 배출권 거래제를 확대 강화해야 한다, 이러는 그 견해를 밝힌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배출권 거래제 강화될 거다라는 건 분명해진 좀 방향으로 제시가 됐어요. 배출권 거래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영어로 Emission Trading System에서 영어로 우리 ETS라고 많이 부르잖아요. 자, 온실가스 배출량에 톤당 얼마 이런 식으로 가격을 매겨서 이걸 시장에서 사고 파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 수급에 따라서 당연히 가격이 책정이 되고요. 그렇죠. 우리나라 2015년에 도입됐는데 그때는 한 톤당 10,000원 정도? 뭐 그렇게 높진 않은 가격에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시장 수급 상황에 따라서 이제 가격이 결정이 되니까 우리가 배출량이 늘어날 때마다 그런 배출권이 많이 필요해져서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딱 처음 도입되고 쭉쭉쭉쭉 올라가지고요. 우리 코로나 이제 팬데믹 터지고 막 공장 가동 중단하기 직전까지 쭉 올라서 정말 최대한 4만 원대까지, 톤당 4만 원대까지 올랐던 적이 있다고 해요. 근데 지금은 뭐 경기 상황이 별로 좋지 않다 보니까 가격이 뚝 떨어졌어요. 톤당 10,000원도 안 됩니다. 한 7-8천 원 수준. 근데 지금 현재 기술로 지금 현재 저감 기술로 이제 배출 저감을 한다고 할 때 한 톤당 한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가 든다고 해요. 그 대략적으로 계산을 하면. 그러니까 배출 저감을 하는 것보다 그냥 배출권을 사서 배출을 하는 게 더 싸게 먹히는 거예요. 훨씬 싼 거죠. 예. 네. 어떻게 보면은 제도 취지가 조금 유명무실해진 그렇죠. 상황이잖아요. 맞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제도 재설계도 좀 검토를 해야 되고 일단 최소 확대 강화는 해야 할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 배경에 바로 이런 사정이 있습니다. 네. 이 배출권 거래제가 저도 사실은 제가 학교에서 학부 수업, 대학원 수업에서 다 가르치고 워낙에 경제학자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러한 하나의 제도예요. 네. 근데 우리나라에 이게 2015년도에 처음 시행될 때 아주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원래는 2009년에 네. 이명박 정부 초기에 시행하기로 했다가 산업계의 거센 반발. 그 당시 전경련이죠. 전경련이 무슨 얘기를 했냐 하면 정부가 이걸 도입하면 우리나라 모든 탄소를 배출하는 기업들은 다 망한다. 이 너무나 배출권 가격이 비싸져서 그냥 벌과금을 정부에 내는 방식으로 그래서 수십조의 벌과금을 내게 되면서 우리나라 산업계는 다 폭망할 거다, 이런 굉장히 위협적인 막 그 보도자료를 지속적으로 내면서 결국 3년, 6년이 연기돼서 2015년에 이제 시행이 그렇게 이제 시행이 된 거예요. 그런데 처음 시행하면서 아무래도 또 그다음 이제 시행이 되니까 이왕이면 배출권을 많이 공급해다오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아무래도 부담이 적으니까요. 그래서 여기까지 왔는데요. 사실 가격이 너무 낮다는 거는 최 기자 말씀하신 대로 배출권의
실효성이 너무 떨어지는 거죠. 맞아요. 한마디로 그냥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배출권 거래제를 시행하고 있는 EU와 비교해 보면 유럽연합은 지금 10만 원이 넘었거든요. 돈당. 네,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와 10배가 넘게 차이가 나니까 예. 어느 나라에 있는 제조업체, 탄소 배출하는 기업이 기술 개발에 탈탄소 기술 개발에 노력할 것인지는 뭐 너무 자명한 거죠. 맞습니다. 이게 사실 배출권 거래제라고 해봤자 이게 제도를 좀 정착을 시켜야 되다 보니까 무료로 나눠주는 부분이 많잖아요. 그러면은 실제로 배출권 있어도 지금 현행 배출권에서 한 90%는 다 무상할당입니다. 무료로 맞아요. 나눠주고 한 10%만 돈을 내는 건데 그것도 사실은 우리나라가 뭐 그래도 제조업 경제잖아요. 그래서 수출 제조 기업을 좀 배려하기 위해서 사실 포스코 포함해서 수출입 비중 높고 배출량 많은 기업에는 100% 무상 할당을 해줘 왔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여기다가 이게 그 무상 할당으로 주는 양도 많았는데 자, 우리 코로나19 이후에 아직까지 기업 뭐 생산량이 많이 회복은 안 됐잖아요. 그래서 생산량이 줄다 보니까 자연적인 배출량 감소가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다가 이제까지 나눠줬던 그런 배출권들, 이런 무상으로 할당받은 음. 배출권이 남아서 잉여 배출권을 이제 자기가 배출권 갖고 있는데 이만큼 배출 안 했으면 이걸 시장에 내다 팔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도 화면 하나 띄워드릴게요. 작년 10월에 한겨레 보도입니다. 포스코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잉여 배출권이 1,150만 톤이 남아가지고 2,180억 원의 이윤을 올린 걸로 조사가 돼서 논란이 되기도 했어요. 여기에 이제 현행 배출권 거래제에 숨은 함정이 있는 겁니다. 이 잉여 배출권이 생기면 이거를 정부가 회수할 수 있는 제도는 있는데 이게 제도 실효성을 보장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회수를 못한다는 게 좀 문제입니다. 사실 기업 음. 입장에서는 우리가 경기가 안 좋아서 예를 들어 철강에 대한 수요가 전 세계적으로 줄어들어서 물건을 못 팔아서 탄소가 줄면 사실은 그렇게 회사로서는 기분 좋은 소식은 아닌 아니죠. 거죠. 예, 예. 그러다 보니 갖고 있는 배출권이 너무 남는 겁니다. 음.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 내다 팔아서 거기서 이제 수익이 생기는 건데 네. 이게 참 어느 면으로 보더라도 기업으로서는 또 국가 전체적으로 또 기후 대응으로서는 바람직한 현상은 이제 아닌 거죠. 그래서 애초에 이 제도는 제일 핵심은 뭐냐 하면 이게 없는 시장을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누가 배주권을 자발적으로 거래합니까? 그런 시장은 없던 거를 만들어줬기 때문에 시장 제도 설계가 너무너무 이 제도의 성공에 가장 중요하다라는 건데 EU도 사실은 처음에 무상할당을 했거든요. 네. 2005년에 시행할 때. 그러나 네. 차츰차츰 무상할당을 상당히 높여서 네. 2013년도부터는 유상할당을 발전 높여서, 부문은 예. 100% 유상할당. 네. 100%. 네. 그렇게 됐는데 한국은 이제 아직도 발전 부분 10%, 또 많은 부분 한 10%, 철강 같은 거는 이제 국제 0%. 경쟁력이 중요하니까 0% 이상 이렇게 가고 있는 거여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있어서는 역시 국가적인 어떤 의사결정, 네. 뭐 대통령께서 배주권 거래제 좀 실효성 높여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얘기했을 때는 그런 저간의 사정을 감안해서 아마 그런 얘기를 하셨을 것으로 저는 예상합니다. 맞아요. 우리나라 아까 2015년에 시작했는데 이제 10년 정도 딱 10년 지났으니까 됐죠. 그러면 제도 어느 정도 이제 운영해봤으니까 이제는 제대로 할 때 됐다. 약간 이런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마침 이제 4차 할당 계획 지금 짜고 있고요. 올 네. 연말까지 하고 나면 이게 내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이 됩니다. 새 정부 임기랑 맞아 떨어져요. 그래서 이 방향을 같이 가져갈 수 있는 좀 좋은 기회인 것 네. 같아요. 아까 이제 말씀드린 국무회의록이요.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드리면 이 얘기 나올 때 배출권 거래제 얘기하기에 앞서서 이재명 대통령이 먼저 관심을 보인 부분이 스위스 탄소세입니다. 아하. 먼저 얘기를 꺼냈어요. 자, 스위스에서는 탄소가 배출될 원료 등에 탄소세를 부과해서 탄소세의 절반은 관련 사업들의 보전 비용으로 주고 절반 정도는 전 국민에게 나눠주는데 우리나라도 이걸 적용할 수 있을지 확인해 보라고 지시를 한 걸로 나와요. 그래서 그냥 배출권 거래제 하게 되면 맹점이 자, 기업이 저감을 다 못해서 이제 들어가면 이게 생산 비용이 올라가잖아요. 배출권 구매 비용이 생산 비용으로 이제 전가가 돼서 이거를 소비자 물가를 올려서 물가를 올리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배출권 비용을 가계에 전가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걸 좀 막아야 된다고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기업들이 이 배출량 줄이라고 했는데 손쉽게 비용을 소비자한테 전가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탄소 배출을 비용으로 인식을 하고 이렇게 저감 노력에 나설 수 있도록 좀
적절한 규제와 독려가 필요하다 이렇게 본 걸로 보여요. 네. 근데 이 회의에서 이제 취임 초다 보니까 기재부 당시 이제 김범석 1차관이 이렇게 설명을 해요. 탄소세냐 아니면 배출권 거래제냐 여기에 대해서 철학적 차이가 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예. 김용범 정책실장이 우리나라가 기본적으로 제조업 국가이기 때문에 탄소 배출권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자, 이재명 대통령이 이거 다 듣고 배출권 거래제 관련해서 자, 나중에 제도를 재설계할지 더 검토해야 하겠지만 지금은 최소 확대 강화는 해야 할 것 같다라고 이런 맥락에서 말을 한 겁니다. 네. 사실은 탄소세냐, 네. 배출권 거래제냐, 아니면 둘 다냐, 음. 이거는 우리 학계에 어마어마한 큰 논쟁거리고요. 아, 예. 또 경제학자들 간에도 나는 탄소세가 좋아, 나는 배출권 거래제가 좋아. 이 아주 뭐 저를 포함해서 많은 세계적으로 또 유명 학자들도 굉장히 이런 이슈에 관심이 많은 이슈예요. 근데 예. 사실은 탄소세도 물가를 올리죠. 오히려 더 올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거는 예외 없이 네. 탄소가 배출되는 모든 연료, 원료에 대해서 다 세금을 매기는 거기 때문에 이게 착착착착 생산부터 소비에까지 가격의 전가가 일어날 수 있거든요. 네. 물론 이제 이렇게 되면 가격이 오르면 소비도 좀 줄어드니까 기업들도 어느 정도 부담을 떠안게는 되죠. 사실은 배출권 거래제도 유상할당을 많이 하면 할수록 정부는 수입이 생기잖아요. 그러네요. 네, 세 수입이 생기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도 나눠줄 수도 있어요. 과연 어떻게 나눠줄 것이냐가 이제 중요한 거죠. 아, 대통령께서는 아마 이제 약간의 기본소득 개념으로 또 국민에게 좀 나눠주자 이제 이런 네. 스위스의 이제 그런 사례를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네. 뭐 통상적으로는 네. 예를 들어 탄소세를 한다 그러면 세금이 거치면 이걸 가지고 기업에 다른 세금을 좀 줄여주는 방식으로 예를 들어 뭐 사회보장세라든지 네. 법인세 이런 걸 좀 줄여주는 방식으로 하면 기업이 더 열심히 노력하지 배출 저감을 않겠느냐. 위해서. 예. 음. 왜냐하면 그 법인세를 줄여주거나 또 사회보장세 줄여주면 기업이 우리가 돈을 좀 더 벌 수 있구나. 나라에 세금 덜 내고. 반면에 탄소세는 도입됐으니까 세금은 내야 되니까 이거는 그만큼 탄소를 줄일 수 있는 요인도 되고. 그래서 서로 윈윈이다. 뭐 이런 게 이제 경제학계 이제 이론도 있고 뭐 그런데요. 그래서 두 제도를 놓고 뭐를 시행할 것인가 하는 것은 산업계 반응을 보면 산업계는 제일 싫은 게 탄소세. 아, 그다음 배출권 거래제. 네네. 안 하는 게 제일 좋아.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일단 우리나라는 중간에 있는 배출권 거래제를 네, 뭐 하고 그렇게 있는데 그것도 처음에 잘 되고 시작할 있지 때는 못하다. 반발은 있었지만 예. 이 제도 시행 자체에서 보면 여전히 실효성이 낮으니까 제가 2021년도 그러니까 제 3차 할당 기간 때 예. 특정 기업으로부터 간접적으로 들은 얘기가 있습니다. 예. 이제 환경부가 배출권 무상 할당 해줬더니 겉으로는 내색 안 했지만 속으로는 웃었다. 왜 이렇게 많이 주시지? 무상할 때는. 왜 이렇게 많이 줬지? 그러니까 이런 반응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실효성 있는 제도를 만드냐 하는 것은 정부가 이 제도를 통해서 어떤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가. 기업으로 하여금 정말 탄소 배출을 줄이는 확실한 유인을 제공할 것인가 아니면 무늬만 제도인가. 여기에서 판가름 난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예. 그러면 이제 거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유상할당 비율이 되겠죠. 배출권 거래제를 네. 우리는 하고 있으니까. 맞아요. 예. 그래서 이 배출권 거래제를 확대 강화한다는 말 어떻게 보면 결국에 유상할당 비율을 확대한다 이렇게 들립니다. 유상할당 비율 현행 10%에서 몇 %까지 높아지느냐 이게 관건이 된 상황인데 자 교수님 그러면 우리 제도 실효성 보장하려면 우리나라 유상할당 비율 몇 %까지 올리는 게 저는 뭐 바람직할까요? 오늘 제가 좀 발언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예. 딱 뭐 숫자를 제가 얘기하는 건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머릿속에는 좀 있긴 하지만 네. 중요한 것은 이게 우리나라가 어떻게 어느 정도 비율로 유상할당을 늘릴 것이냐에 굉장히 잊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포인트가 유럽의 ETS, 그러니까 EU ETS라고 불리거든요. 이게 무엇과 연동돼 있냐면 CBAM, 탄소 국경 조정 제도와 연동이 돼 있어요. 탄소 국경 조정 제도에서 해외 수출국에 대해서 부과하는 사실상의 관세죠. 인증서 형태로 가지만 이 가격이 EU 영내에서의 탄소 배출권의 가격과 맞추겠다. 이게 이제 EU의 보관입니다. 그래야 서로 간에 똑같은
어떤 룰을 갖고 경쟁을 할 할 수 수 있다. 있으니까. 그래서 EU도 현재 계획은 네. 2034년까지 네. 9년 남았네요. 2034년까지 모든 업종에 100% 유상할당으로 간다예요. 100%. 100% 모든 업종에 업종에. 현재는 발전 부문만 하고 있는데 네. 모든 업종까지 네. 다 100%까지 계속 늘려서 가겠다. 네. 이게 된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수출에 큰 영향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수출을 하기 위해서라도 국내에서의 배추권 거래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유상할당 비중은 지속적으로 한꺼번에 100은 못 가겠죠. 너무 충격이 크니까. 그러나 지속적으로 올린다는 시그널을 시장에 분명히 줘야 줘야 합니다. 되는 그렇지 않으면은 탄소 배출 이전에 물건 못 파는 거예요. 너무 맞아요. 비싸지니까. 예, 이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맞습니다. 그리고 또 찾아보니까 EU뿐만 아니라 미국 캘리포니아 아니면 뭐 맞아요. 뉴질랜드 이런 일부 배출권 거래 시장에서 발전 부문 100% 유상 할당 시행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네, 국가 그렇습니다. 경쟁력이 달린 사실은 이유니까. 예. 중국도 이미 시행했고요. 중국도요. 물론 중국은 이제 현재까지는 업종이 제한적이에요. 그러나 발전, 올해부터 철강, 네. 알루미늄, 시멘트, 이게 탄소 다배출 업종 올해부터 시행됐고요. 배출권 가격이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거의 10년 됐는데 우리보다 현재는 배출권 가격이 높다. 더 중국의 배출. 비싸요. 제대로 시행해 보겠다. 그래, 그렇죠. 근데 예. 물론 아직 유럽에 비하면 굉장히 싸지만 우리보다는 높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제도를 시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효성 있는 제도를 만드는 게 중요하고 한국은 장점은 커버리지가 넓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 배출량의 한 74% 정도를 네. 배추권 거래제가 차지하니까 굉장히 넓어요. 네. EU는 50%대예요. 굉장히 참여하는 넓어요. 예. 예, 그러니까 기업들이 기업이 워낙 많아야 배출을 되니까. 많이 하니까 예. 대부분 다 들어와 있는 거죠. 네. 문제는 너무 싸니까 별로 유인이 없어요. 예. 우리 뭐 예를 들어 수소원 제철 공법 개발해야지. 예. 뭔가 탄소 줄여야지. 이것보다는 사서 쓰지 뭐. 이게 강하니까 유인이 약한 거죠. 한편으로는 커버리지가 넓은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제대로 확 조이는 순간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그렇죠. 거다라고 그렇죠. 기대가 예. 되네요. 현재까지는 예. 커버리지는 굉장히 우리나라가 넓은 네. 편입니다. 일단 결국에 이렇게 배출권 거래제하고 이런 것도 다 우리 온실가스 배출량 줄이려고 하는 네. 거잖아요. 이 부분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네. 자, 우리 지금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40% 줄이기, 2018년 대비 40% 줄이기로 했잖아요. 이 양이 환산하면 2억 9천만 톤입니다. 그런데 지금 2025년인데 지금까지 8천만 톤 줄였다고 해요. 그럼 5년 안에 2억 1천만 톤 줄여야 되잖아요. 갈 길이 이게 멀어요. 어느 정도 양이냐면요. 이제 그 국무회의에서도 언급이 됐고 김한섭 당시 환경부 장관이 설명을 했어요. 2023년 배출량 기준으로 했을 때 석탄 발전소에서 나온 총 배출량이 1억 7천만 톤이고 시멘트 업계 배출량이 4천만 톤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줄여야 되는 5년 안에 줄여야 되는 양이 뭐냐면요. 석탄 발전소 다 없어지고 시멘트 업계 전부 탄소 중립이 돼야만 가능한 그런 수치라는 겁니다. 나라가 살지를 못하는 수준이네요. 예,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NDC 관련해서 앞으로 3.3% 줄여야 되는데 이거 가능한가 하고 가능성을 물었는데 자, 김한섭 당시 장관이 굉장히 도전적이라고 보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갈 길이 멀어요. 네. 어쨌든 제가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 온실가스 배출량의 대부분이 상당 정도가 그 발전과 산업 이게 다른 맞습니다. 선진국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이 두 개의 부문의 비중이 높은 거예요. 왜냐하면 제조업 비중이 높은 나라기 때문에. 맞아요. 그러다 보니 이른바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철강, 시멘트, 석유화학, 정유, 또 간접 배출을 많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 다 우리 지금 산업의 기후에 대응 관점에서 보면은 다 상당한 리스크를 지금 안고 있는 업종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맞아요. 우리가 그 배출 순위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그 업종별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철강, 시멘트 이런 게 많은데요. 환경부랑 한국환경공단이 지금 연간 한 10톤 이상 대기오염물질 배출하는 그 대형 사업장에다가요. 굴뚝 자동 측정 기기를 이제 부착을 해서 24시간 이거를 그래요. 모니터링을 하고 있어요. 보면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부동의 1위 배출지가 포스코 광양제철소고요. 2위가 포스코 포항제철소입니다. 그럼요. 그래서 제가 앞에 좀 콕 집어서 네. 포스코를 말씀을 드렸고 3위부터는 변동이 좀 있는데 작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현대제철 당진공장, 음. 1, 2, 3위가 철강이에요. 맞아요. 그 다음에 4위랑 5위는 시멘트입니다. 쌍용 E&E 동해공장, 삼표시멘트, 삼척공장. 그리고 중요한 게요. 6위랑 7위입니다. 6위는 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 우리 태안화력이라고 부르죠. 네. 7위가 한국남부발전 하동빛드림본부, 음. 역시 화력발전소가 있는 곳입니다. 예. 그래요. 이 순위를 보면 결국은 이제 업종별로 보면 배출량 1위는 철강, 배출량 2위는 화력발전, 네. 특히 석탄발전 이런 걸 보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산업 구조가 지금 이 만들어져 있는지를 한눈에 알 수 있는 거죠. 맞아요. 근데 사실 그 제조업 부문은 뭐 철강이랄지 시멘트랄지 세계 시장에서 좀 경쟁을 해야 되고 수출 경쟁력에 당연히 가격 경쟁력도 네. 포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 정부에서도 강하게 규제를 하기 어려웠던 부분이 있죠. 실제로 지금 이 수출 제조업 기업이 많이 우려를 표하고 있어요. 지금 유상할당 확대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한국경제인협회가 에너지경제연구원에 이제 의뢰해서 유상할당 비율 확대될 때 전기료 얼마나 오르나 살펴봤더니 이게 배출권 가격 한 15,000원이라고 쳤을 때 발전 부문 유상할당 비율이 지금 10%에서 한 25%까지만 오르더라도 제조기업이 전기료로만 연간 한 1조 2,900억 원을 더 내야 되는 걸로 추산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조업 입장에서는 그 자체 배출권 문제도 구매하는 문제도 문제인데 이제 전기료가 오를까 봐 그걸 되게 걱정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좀 속도를 달리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조업보다 발전 부문에서 조금 더 유상할당 그 비율 확대해서 이 부분의 저감을 좀 더 빠르게 해서 전기료를 이제 그 뭐죠? 그 깨끗한 청정 에너지로 생산하는 전기의 양을 늘리게 되고 가격을 낮추게 되면 자연히 이제 시간이 지났을 때 이 제조업 기업들도 전기료 부담을 좀 덜 하면서 그렇죠. 이 네. 배출 저감을 따라갈 수 있지 네. 않을까 하는 생각이 예, 들어요. 그래서 바람직한 방향이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유가 발전 부문에 있어서 100% 유상 할당을 먼저 시행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도 지금 이제 새 정부가 같이 준비를 하고 있겠죠. 4차 할당 계획 기간. 그래서 제가 서두에 이재명 대통령 환경 대통령인가 이렇게 의문을 던졌는데 정말 환경 대통령일지 확인할 수 있는 첫 단계가 바로 이 4차 할당 계획 이제 발표가 이르면 올가을 정도의 이제 수치가 좀 대략적으로 나올 것 같은데 자, 발전 부문에 몇 % 적용해서 에너지 전환의 속도를 낼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예. 대통령실 이 방송 들으면 좀 긴장하겠는데요. 예. 네, 지금까지 첫 번째 이슈 살펴봤습니다. 네.